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밤사이 산간에 최고 10cm의 눈이 내리면서 윗세오름에는 163cm, 진달래밭 142, 어리목에 52cm의 누적 적설량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온도 영하권으로 내려가 이 시각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 비자림로에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월동장구를 갖춰야 합니다. 산간에는 오전까지 눈발이 날리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갤 것으로 기상청은 예보했습니다. 다세대 주택에서 LP가스가 폭발해 한 명이 크게 다쳤습니다. 건물 밖에 있던 가스통에서 집안 보일러로 연결된 호스 사이에서 가스가 샌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다세대 주택 1층 한쪽 면이 뻥 뚫렸습니다. 집안에 있던 의자며 가재 도구는 건물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주변에 주차됐던 차량 한 대와 맞은편 건물 유리창도 부서져 버렸습니다. 가스 폭발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는데 펑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밖에 나와 보니까 유리창이 깨져 있었고, 집안에 있던 43살 이모 씨가 조리를 하려고 베란다에 있던 가스레인지를 켜자 펑 하는 소리와 함께 가스가 폭발했습니다. 순간 치솟은 불길에 이 씨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건물 밖에 있던 LP가스통에서 집안 보일러로 연결된 호수에서 가스가 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외부 그 베란다 쪽에서 그 입주자께서 그 음식을 조리하다가 아마 그 가스가 지금 누설돼가지고 폭발한 걸로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최근 이사를 하면서 가스호스 마감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최근 제주 지역에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시행되면서 우리나라 영주권을 받기 위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는 중국인들이 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중국인들이 이 콘도를 이용해 돈을 받고 빌려주는 불법 영업에 나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최근 중국인 200여 명이 콘도미니엄을 분양받은 한 리조트. 이곳에서 6억 원짜리 콘도 6채를 분양받은 중국인 6명은 지난해 말 여행사에 임대했습니다. 콘도 한 채에 한 달에 150만 원씩 월세를 받기로 하고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까지 작성했습니다. 1년 12달을 계속 여기서 생활을 할 수 없으니까 비워놨을 때는 임대를 한다. 이런 얘기를 듣고 우리도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리조트 측은 불법 임대라고 중국인들에게 통보한 뒤 출입문을 잠궈버렸습니다. 당신들도 이거 만약에 이거 갖고 영업해버리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이제 영주권이 걸렸기 때문에 하지 말라. 나중에 걸리면 나중에 영주권만 지장이 생기면서 계약만 이제 폐쇄 조치를 한 거예요. 감독관청인 제주도도 중국인들의 콘도 임대는 불법이라며 행정 지도를 벌여 중단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단지 그 회원이 자격으로 콘도미니엄을 이용할 권한만 지금 갖고 있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수익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에 따르면 5억 원이 넘는 콘도를 산 외국인은 1년에 한 번만 우리나라를 방문하면 5년 뒤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콘도가 비어있는 경우가 많아 불법 임대가 기승을 부리는 것입니다.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부동산 투자 이민 제도가 악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여행 패턴이 바뀌고 있습니다. 단체 관광은 줄고 개별 여행객은 크게 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가 제주 관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이들을 맞을 준비는 돼 있는 것인지 박주연, 김찬년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외국인 여행객들이 즐겨 찾는 게스트하우스. 단체 관광객들로 붐비는 대형 호텔보다 주민들이 운영하는 작은 숙소가 편하기 때문입니다. 我们今天的吃完早餐之后，我们今天的第一站的行程就是要去汉拿馆，跟着来，然后呢，我们就会去逛街。 중국에서 온 개별 여행객을 따라가 봤습니다. 천천히 산책을 하며 제주의 꽃과 나무, 자연경관을 여유롭게 즐깁니다.
쇼핑은 대형 면세점 대신 골목마다 있는 가게를 둘러보고 물건을 고릅니다. 식사도 주민들이 운영하는 음식점을 찾아 제주의 독특한 음식 문화를 맛봅니다. 因为它在济州岛是比较出名的黑猪肉，所以我们选择吃黑猪肉。然后烤肉在韩国来说也是比较出名的，所以我们选择吃烤的黑猪肉。 개별 여행객들은 체류 기간이 길고 지역 주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숙박시설이나 음식점을 이용합니다. 또 지역 상권에서 쇼핑을 하기 때문에 제주에서 쓰는 여행 경비가 많습니다. 단체 관광객에 비해서 개별 관광객이 지역에 소비되는 부분이 한 30%에서 50% 더 높고요. 특히 이제 개별 관광객의 소비는 지역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제주 전체에 소비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제주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220만 명 gaunde 개별 여행객은 40%, 1년 새 개별 여행객 비중이 10% 가까이 늘었습니다. 因为呢，就是旅行团的话，就可能行程会比较赶，而且很多购物点。然后我们自己自由行的话，就比较弹性比较大，就是我们可以想去哪就去哪，然后想去哪里玩就哪里玩，然后就可以去我们想去的地方，就比较自由。 제주를 찾는 외국인 개별 여행객이 최근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맞이할 준비는 미흡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떻게 풀어야 할지 김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박 4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은 말레이시아 여행객. 서귀포를 둘러보기 위해 버스를 타러 왔지만 쉽지 않습니다. They don't give or provide us a proper map, especially in English language. So we might get into difficulty. 지난해 9월부터 외국인 개별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제주도가 시외버스 노선 번호를 도입했지만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일주도로 순환버스는 서로 반대 방향인 동쪽과 서쪽 노선이 같은 700번을 사용하고 516 도로와 평화로를 지나는 버스도 같은 780번으로 지정돼 자칫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면은 780번, 소파랑으로 가는 780번 타시면 돼요. 다른 780번도 있어요? 다른 780번은 중문 고속화가 있거든요. 다른 길로 가는 고속화가. 개별 여행객을 위한 시티투어 버스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용객은 하루 평균 52명. 하루 4차례밖에 운행하지 않고 제주시에서 운영하다 보니 제주시 지역 관광지만 순환해 다른 지역은 둘러볼 수 없습니다. 관광지에 개별 관광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런 시티 투어 버스라든지 투어 버스 제도를 잘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숙박 정책도 단체 관광에 치우쳐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후죽순 늘어나는 대형 호텔을 투자진흥직으로 지정해 막대한 세금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반면 개별 여행객들이 많이 찾는 소규모 숙박시설에는 별다른 지원이 없습니다. 정부가 관광진흥법을 개정해 주민들이 운영하는 도시민박을 육성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 이제 이런 것 허용이 되면 주차 문제도 이제 발생될 역효과도 있고 어떤 이제 입주민 간의 이제 어떤 분쟁이나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관광 만족도가 높은 개별 여행객들은 SNS 등을 통한 정보 공유에도 적극적입니다.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와 제주의 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도 개별 여행객들을 위한 기반 시설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찬현입니다. 중국 인센티브 관광단 2만 명이 상반기에 제주에 옵니다. 제주도는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10일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중국 아메이 인센티브 관광단 2만 명이 크루즈를 이용해 제주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6,000명이 찾았던 바오젠 관광단보다 많은 규모지만 제주 체류 일정은 8시간에 그치고 있습니다. 한편 우금민 지사는 중국 아메이 본사를 방문한 자리에서 관광단이 지역 상권에서 쇼핑을 해주도록 협조를 요청해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수집한 유교 책판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등재 한국 후보로 확정됐습니다. 최종 등재는 내년 6월에 결정된다고 합니다. 안동문화방송 이호영 기자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 장판각에 보관 중인 유교 책판은 모두 6만 4천여 장. 이 유교 책판은 지난 2001년부터 영남 지역 300여 문중에서 기탁한 것으로 15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기까지 제작된 것입니다. 1460년 판각해 보물로 지정된 배자 예부 울리학과 퇴계 선생 문집 등은 세계인들도 주목할 정도로 학술적인 가치가 높다는 평가입니다. 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위원회는 최종 심사를 갖고 이 유교 책판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시킬 근대 이전 자료 후보로 확정했습니다. 후학과 후손들이 공론을 거쳐서 직접 경비를 부담하면서 유교 책판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자랑일 뿐만 아니라 세계 인류가 함께할 소중한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유교 책판은 근현대 자료 후보로 확정된 이산가족을 찾습니다와 함께 다음 달 유네스코에 세계기록유산 한국 후보로 정식 접수되고 최종 등재 여부는 내년 6월 유네스코 총회에서 결정됩니다. 유교 책판이 가지는 세계사적 가치를 대외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학술대회와 포럼과 전시회 등등의 사업을 준비하고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특히 3월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추가로 기탁되는 책판도 신청 목록에 올리기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혀 등재될 책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면 목판 문화 발전과 함께 안동 등 북부 지역 관광 판도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호영입니다. 제주 지역 인플루엔자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에 따르면 이번 주 도내 인플루엔자 발생 환자 수는 37명으로 한 달 전보다 7명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45명이 급증한 전국 평균 환자 발생 수에 비해서는 낮은 추세입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면역력이 약한 고위험군 접종 권장 대상자인 6개월 이상 35개월 미만 영유아에 대해 무료 접종을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침 출근길 기온은 어제보다 올라있지만 이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쌀쌀합니다. 또 오늘 정월 대보름인데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감상할 수 있겠습니다. 달 뜨는 시각은 제주를 기준으로 오후 5시 47분이 되겠고요. 주말인 내일은 맑고 포근한 가운데 모처럼 나들이 즐기기 좋겠습니다. 이 한편 밤사이 한라산 윗세오름에 10cm, 진달래밭에는 7cm가량의 눈이 더 내렸는데요. 이 내린 눈이 얼어붙으면서 이 시각 현재 1100도로와 516도로, 비자림로는 대소형 차량 모두 체인을 감아야 운행 가능합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대체로 흐리겠지만 오후부터는 점차 먹구름이 물러가겠습니다. 북부 지역의 기온 7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현재 서부 지역의 기온 6도 안팎, 낮 기온은 10도 내외가 예상됩니다. 네, 남부 지역도 어제만큼 포근한 모습이고요. 낮에도 기온이 12도까지 올라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동부 지역의 현재 기온 6도에서 7도, 낮 기온은 8도에서 9도를 보이겠습니다. 네, 산간에는 그동안 내린 눈이 쌓여 미끄러운 곳이 많으니까요. 산행과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섬 지역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3도가량 높은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네, 풍랑특보가 내려진 해상에는 물결이 점차 거세게 일겠고요. 일부 소형 여객선은 통제되고 있습니다. 현재 김포와 광주공항은 맑은 가운데 그 밖의 공항 구름 많은 모습입니다. 네, 이번 주말 동안은 화창한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초부터 다시 비 소식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의 운영 적자를 줄이기 위해 직영 관광지를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한국지방재정학회는 공공시설물 관리 방안 연구 용역 보고서에서 공공성이 높은 시설은 직영화돼 만장굴과 성산, 일출봉 등 관광지의 경우 지방공기업인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하는 방안을 권고했습니다.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164개 공공시설물의 연간 운영 적자는 38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도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는 오늘부터 3월 30일까지 제주의 말 특별전을 마련하고 각종 기록물과 말태우리 물품 등 50여 점을 선보입니다. 독일에서 활동 중인 제주 출신 강부원 화가의 개인전 산무일기 솔바람 소리가 오늘부터 28일까지 강부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제주시 현인갤러리는 오늘부터 23일까지 강종열 화가 등 5명의 작품을 선보이는 기획초대전 아름다운 동행을 마련합니다. 조각천을 이용해 손바느질로 만드는 퀼트 작품 전시회가 16일까지 제주학생문화원 전시실에서 열립니다. 서귀포시 기당미술관에서는 다음 달 2일까지 아름다운 한국의 산하 기획전시회를 마련하고 빼어난 풍경을 표현한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설문대 여성문화센터에서는 제주 여성의 삶의 역사를 보여주는 다양한 유물을 선보이는 개관 4주년 기념특별전 어들의 감수광을 다음 달 28일까지 마련합니다. 제주학생문화원에서는 가야금과 대금, 만화 인물화, 친환경 제품 만들기 등 4개의 무료 강좌를 마련하고 18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수강생 75명을 모집합니다. 제주시 연북로에 있는 제비표 페인트에서는 자재 배송기사 1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50만 원 이상으로 자세한 사항은 755국에 770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앞으로 학급당 학생 수가 줄어듭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올해 초중고등학교 학생 수가 지난해에 비해 1,800여 명 줄어든 8만 3천 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학급 수는 38개 학급을 늘려 학급당 학생 수를 1명에서 3명까지 줄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제주시 화북 1동의 삼화초등학교가 11개 학급 규모로 개교하고 한림 후 비양 분교장과 마라 분교장에는 신입생이 1명도 없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